자, 문제집 161쪽에 28번 문제입니다. 28번. 자, 28번 찾았습니까?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죠. 자, 토지상한 채권을 어떻게 발행하는지 봅시다. 1번, 은행부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 지급보증은 민간 시행자일 때 보증받아야 돼요.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죠. 지급보증 받지 않습니다. 2번, 토지상한 채권 발행 규모는 그 토지상한 채권을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할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 면적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자, 그래서 거기 맞죠. 3번, 토지상한 채권은 이전할 수가 없다. 이전할 수 있죠. 4번, 토지 가격 추산 방법은 토지상한 채권 발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5번, 토지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수는 없다. 일부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하죠. 자, 그래서 2번이 맞고 다 틀렸는데, 자, 교재는 88쪽 봅니다. 자, 88쪽에 밑에 2번에 양갈리면 발행 찾았습니까? 1번,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 면적 2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행할 수 있죠. 자, 이것 때문에 2번은 맞는데, 자, 5번이 또 이것 때문에 틀렸죠.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할 수 없댔죠, 5번은.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방갈로 2번에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건설산업기본부에 따른 공제조합 등의 지급보증 받은 경우에 한해서 발행합니다. 공공시행자는 지급보증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이것 때문에 1번이 틀렸어요.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죠. 지급보증 받은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해서 틀렸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양갈리분의 발행조건 보시면 유효는 발행 당시 금융기관, 예금리, 부동산 수급상을 고려해서 발행자 결정하고, 자, 김행식 정권으로 하지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근데 3번에서는 이전할 수가 없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까만 바탕 박스에 보시면은 토지상한 채권의 발행 계획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박스 찾았어요. 그거는 한번 일에 놓았다는 거지 또 놓을 내용은 아닙니다. 자, 거기에 6번에 자,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도 토지상한 채권 발행 계획에 들어갑니다. 자, 그것 때문에 4번이 추산 방법은 발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틀렸어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31번 문제가 31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지방공기업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일 경우에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없이도 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가 없다. 있다 해야 되죠. 지방공사는 요건 안 갖춰도 되죠. 2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일 경우 지급보증 없이 자,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행자죠. 지급보증 받지 않습니다. 그 2번 맞아요. 3번,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지정권자 승인 없이 해당 대금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틀렸어요.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됩니다. 4번, 운행지 면적은 도시할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고할 수가 있다. 자, 틀렸죠. 3분의 1 이내로만 공고해야 됩니다.
5번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 공급은 자 수의계약 방법으로 해야 된다. 자 공공용지라 하면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공공용지 아닌 조성토지죠. 그때는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2번이 맞고 다 틀렸는데 자 거기 1번 질문부터 봅시다. 자 1번 질문은 80쪽 88쪽 보세요. 88쪽. 자, 88쪽에 1번의 토지등의 수용사항의 양갈번 의의 둘째 줄에 단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는 갈로 떼놓으시고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상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상 해당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자, 그런데 방금 1번은 자, 지방공사의 시행자니까 공공시행자니까 이런 조건 갖추지 않으면 되죠. 갖추지 않아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해야 되는데 없다 해서 틀렸어요. 1번이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고 자 내려가서 2번에 원칙적 보상방법 현금 보상인데 예적 보상방법으로 토지산 채권 발행해 줄 수 있습니다. 방갈로 이번에 보시면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및 건설산업 기본에 따른 공제조합 등에게 지급보증받은 경우에 한해서 발행합니다. 방금 문제 2번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공공시행자니까 지급보증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2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제 옆 페이지 가서 4번의 선수금 수치 보시면은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을 얻어 도시할 사업으로 조성토지 등과 도시할 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원행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한 자로부터 당의 대금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죠.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되죠. 그런데 방금 이제 3번에는 지정권자 승인 없이 대금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해서 틀렸어요. 자, 그렇게 아시고. 내려가서 5번에 원행지 공급과 개발에 있어서 양갈번 원행지 개발자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행지 면적은 도시가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해놨죠. 그런데 방금 이제 4번에서는 3분의 1 초과에 공급할 수 있다 해서 틀렸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5번 질문은 자, 92쪽 봅니다. 5번 질문은 92쪽. 자, 조성토지 공급에 있어서 수의계약 박스 찾습니까? 92쪽에. 자, 수의계약으로 1번에 보시면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는 수의계약이에요. 그럼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일 때는 다시 앞 페이지에 원칙으로 경쟁입찰이죠. 경쟁입찰에 따라요. 그래서 5번에 수의계약 방법이 얘한테 틀렸어요. 경쟁입찰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2번 문제가 나와요. 32번. 자, 도시개발법령상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그 시행 방식을 혼용의 방식에서 수용 사기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없습니다. 자, 수용상에서 혼용을 바꿀 수 있죠. 혼용에서 수용상으로 못 바꿔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 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상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상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정부 출연기관 같은 공공시행자는 이런 조건을 안 갖추죠. 그래서 틀렸어요. 3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산 채권 발행할 수 없다. 민간도 발행하는데 공공기관은 당연히 발행할 수 있죠. 4번 원행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행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행지 매각할 수 있다. 자, 원행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든 공급계약부터 10년이든 끝나면 팔 수 있죠. 자,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어원 원행지가 공공택지 용도의 경우 원행지 개발자는 추천 방법을 할 수 있다. 아니죠.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그래서 틀렸어요. 자, 4번이 맞고 다 틀렸는데, 자, 1번 주부터 확인합시다. 1번 주문은 87쪽 보세요. 자, 87쪽에, 자, 거기에 시행방식의 변경이라고 해놨죠. 찾았습니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공공이든 민간이든 수용 사용 방식에서 뭐로 바꿀 수 있어요? 혼용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방금 문제 1번에서는 혼용 방식에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거꾸로 바꾼다 이 말이죠. 그건 허용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그것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2번 지문은 자 거기에 88쪽 보세요. 88쪽. 자 수용 사용 방식 사업 시행에 1번 토지등의 수용 사용에 의해 둘째 줄에 단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4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 시행자로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문제 2번에 보시면은 정부 출륜기관이 시행자랬죠. 정부 출륜기관 같은 공공시행자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용 사용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2번에 양을 1번, 발행의 1번 보세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 토지당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축물 면적 2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지산 채권 발행이 됩니다. 시행자, 민간이든 공공이든 다 발행할 수 있죠. 그런데 방금 문제 3번에서는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이 토지산 채권 발행할 수 없다 해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4번 지문은 자 거기에 90쪽 봅니다. 90쪽. 자 90쪽에 양갈로 4번에 원행지 매각 제한 찾았습니까?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대통령이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인데 원행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 이게 먼저 끝나면 매각할 수 있죠. 그게 4번입니다. 그래서 4번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이죠. 자 5번 질문은 자 거기에 91쪽 보세요. 91쪽 5번 질문은 91쪽에 위에 양갈로 7번에 원행지 개발자 선정 기준에서 동그라미 6번 찾았습니까? 원행지 개발자 선정은 무슨 방법?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다만 원행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행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입니다. 방금 문제 5번 같은 경우에 원행지가 공공택지 용도일 때 개발자 선정은 당연히 뭡니까?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공공택지 거기에 현혹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공택지란 말 때문에 추첨이 아니겠냐 이렇게 착각하도록 문제를 내놨죠. 자 그래서 원행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용 사용 방식에 관한 문제고, 자 이제 한지 방식을 봅시다. 교재 92쪽 보세요. 자 밑에 하단에 한지 방식에 한 사업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한지 방식으로 갑니다. 자, 이 지역에 미개발지가 평에 한 100만 원 정도 한다. 그럼 땅값 비싸니까 수용 사용 못 하겠죠? 한지 방식 써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한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면은 절차가 제일 먼저 환지 계획부터
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한지계획 작성되면 두 번째, 작성된 한지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 한지계획 인가되면은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준공검사 받고 완료 공고를 하면 공사가 끝이 나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준공검사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자, 한지 처분을 공고합니다. 그럼 한지 처분이다 하는 것은 한지 교부와 청산에 관한 것을 한지 처분이라 합니다. 이 청산이라는 것은 정한지, 자, 그 다음에 감한지에 대해서 자, 청산하는 거 말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한지처분 공고되면 14일 내에 자, 한지에 대한 등기를 함으로써 이 절차가 끝나는데, 자, 한지대 계획이 인가된 이후에 자, 사전에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 부지정, 한지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미리 청산합니다. 자, 이런 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정리되는 것이 한지 방식이다. 자, 한지 방식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말이 한지라는 말부터 알아야 되죠. 바꿀 한자, 땅지자, 토지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에 뜻이죠.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 사업을 한 후, 자, 사업 전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로 바꿔주는 한 것을 평면 한지랍니다. 자, 사업 전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나 건축물을 주고 사업 후 개발된 구분 건축물로 바꿔주는 것을 입체한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자, 거기에 보시면은 자, 93쪽에 창국 한지 계획 기준 국토교통부령이라는 박스 찾았습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한지 방식은 다음 각호 같이 구분한다 돼 있고 1번 줄칩니다. 평면 한지. 한지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이전하는 것. 자, 사업전에 한지전 토지, 즉 종전 토지를 주고 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로 바꿔준다는 뜻이죠. 이걸 평면 한지랍니다. 2번에 줄칩니다. 입체 한지, 한전 토지나 건축물, 무화 건축물을 제외하고 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입체 한지. 종전에 토지 건축물 주고 구분 건축물, 아파트 같은 걸로 바꿔주는 것을 입체한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한지라는 뜻은 이 두 가지 뜻이다. 평면한지, 입체한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지방식 사업하려면 제일 먼저 절차상 뭐 만들어야 돼요? 한지계획 만들어야 되죠. 예, 한지계획 작성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자 93쪽 제일 위에 보시면 양관 1번 및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의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종전 토지에 대한 한지 처분, 한지 교부와 청산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계획을 뭐라 부른다? 한지 계획이랍니다. 방가로 이번엔 내용, 한지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시행자는 다음 내용의 한지 계획을 작성하는데, 자, 박스를 갈로 묶어 보시는데, 1번 한지 설계 들어가야 돼요. 교한 기준이죠, 한지 설계가. 2번 필지별로 된 한지 명세가 들어가야 됩니다. 단, 한지 예정지 명세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번 채비지 보류지 명세. 5번 입체한지용 건축물 명세와 입체한지에 따른 주택 공급 방법, 규모, 건축 계획 같은 이런 사항들이 한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자, 거기에 양관리위원회 작성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원칙의 줄치입니다. 한지 계획은 종전 토지 및 한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사항,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산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한지가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한지계획을 작성할 때, 자, 기준은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 앞으로 개발되어 올 한지 간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토양의 질이죠. 수리,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이용 상황, 환경, 자, 이런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청산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은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 종전 토지, 가치, 자, 그 다음에 개발되어 돌아올 한지 가치가 어떻도록 같도록 하면 청산 문제 안 생기죠. 자, 이렇게 종전 토지 가치만큼 한지 가치가 되도록 이렇게 청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한지계를 만들어라. 이 청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지를 전문용어로 무슨 한지? 적응 한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계획 만들려면은 세 가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자,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인데 200평짜리예요. 자, 저게 평당 100만 원을 했죠. 그럼 2억짜리다. 이걸 시행자에 줬을 때 시행자가 개발시켜 환지로 다시 일부 돌려주고, 자, 일부는 경비로 써야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제 정할 거냐 이 뜻이에요. 자, 첫째 정해야 될 것이 환지 설계를 정해야 됩니다. 교환 기준이죠.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가식이 있고 면적식이 있어요. 평가식은 가격을 가지고 바꿔주는 겁니다. 면적식은 종전 토지의 위치 면적을 가지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면적식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있는 토지 다시 이자리 줘야 돼. 이건 지금은 도로 들어가야 되죠. 이와 같이 지형적 변화가 심하게 일어날 때는 면적식 못 씁니다. 그래서 도시할 사업에서는 대부분 뭘 쓴다? 평가식을 쓴다. 평가식. 가격 기준으로. 그럼 가격이 2억 받았죠? 그럼 개발된 토지 한지도 얼마짜리? 2억으로 주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정해져야 될 것이 이 개발된 한지의 가격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성되는 토지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자, 여기는 토지평가 협의회라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심의 거쳐서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다. 예, 여기는. 왜냐? 말이 많아요, 이거. 그래서 토지 소유자 대표, 시행자 측, 관할청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 심의 거쳐서 최종적 가격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당 200만 원이다라고 결정했어요. 자, 그러면은 가백에 평당 200만 원짜리 2억치 줘야 되죠. 자, 그럼 몇 평 주면 됩니까? 200만 원짜리 2억이면 100평 주면 되죠. 그럼 가백에 200평 받아가 100평은 개발시켜 돌려주고 나머지 100평은 어디로 갔다? 경비로 들어갔다 뜻이에요. 자, 여기서 또 세 번째 기 정해야 됩니다. 토지 부담률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한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이 정해야 되는데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절반까지만 부담시키라 했듯이. 자, 그런데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은 자 60%까지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60%를 초과 부담시킬 수 있어요. 자, 토지 소유자가 동의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보기 힘들어요. 지정권자 인정하면 60% 부담시킵니다. 그러면은 80평만 돌아가고 120평 경비로 들어가요. 60%면.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 뭐랍니까? 안 한다죠, 사업. 네, 바로 안 한다 합니다. 너거나 해라 하고 우리는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사업 중단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해져야 이 계획을 만들어요. 이 세 가지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럼 여러분 책에, 자, 거기에 93쪽에 앞에 보시면, 자, 거기에 한지 계획 기준에, 자, 박스에 동그라미 3번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줄칩니다. 한지 설계는 평가식 줄치고, 자, 갈로 아래,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 가액이란 말의 동그라미, 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평가식이라 합니다. 결국은 가격 기준으로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응? 자, 그 다음 줄칩니다. 원칙을 하되 한지점으로 인하여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을 할 경우에는 면적시가 줄치고,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 기준으로, 자, 한지를 정하는 것을 면적식이라 합니다. 을 적용할 수 있다까지 줄치고, 이 경우 하나의 한지 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그 다음 줄칩니다. 입체 한지를 시행할 경우 반드시 무슨 식 해야 됩니까? 평가식 해야 됩니다. 왜냐? 입체 한지는 대상물이 바뀌어버리죠. 토지나 건물에서 구분 건조를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가격 기준은 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하는 지금 보실 거 없고, 그 밑에 내려가면 또 참고표, 토지 부담률이라는 거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2번에 줄칩니다. 한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정권자 인정할 경우에는 60%까지 할 수 있으며, 한지 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까지 줄치고 갈로 떼넘으세요. 자,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60%를 초과하여, 자, 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평균 토지 도합률은 얼마 초과하지 마라? 50%. 지정권자 인정하면 60%까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은 60% 초과할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이하는 문제풀이 또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양갈면 작성 기준에 1번 원칙은 받고 2번 예외라고 되어 있죠. 그것부터 답지해야 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자, 마칩니다.